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국회 운영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박종환 스팟 이 현장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오늘 맹활약할 예정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글쎄 뭐 자료를 줘야 준비도 하고 잘못된 거를 짚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난해 김병주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한테 질의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 사건과 관련된 건데 경호처장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비서실장을 시켜서 고발한 사건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경호처장은 뭐 친일에 가까우니까 아니 경호처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은 그러면 경호처장의 꼬봉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헌법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캐물을 생각입니다. 집중적으로 캐 묻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옵니다. 여당 의원들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서 답을 할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할 것 같은데 그 논리적인 허점이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또 다시 재질문하는지. 그렇죠. 뭐 지금 명품백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실 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최혜병 사건도 있고.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개입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벼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국민동의청원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들어왔네요. 제가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우리나라가 참 IT 강국이라 그러고 홈페이지 잘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많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청원에 대해서 처리 비율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낮았고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청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혁명에 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촛불혁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 지금은 뭐 당연히 청원혁명 을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혁명적인 국민들 역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무도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열이 거고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권의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혁명이다. 자, 지금 저희 화면 지금이 이제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네요. 저희 보니까 예상 대기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저는 아까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79만 7,608명.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거의 80만 명.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뭐 100만 명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100만 명은 넘고요. 이제 뭐 1000만 명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일 뭐 이게 혁명 수준으로 간다면 10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탄핵이 심판이 네. 상당히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 현상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80만. 어제도 뭐 네. 국회의장이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서버를 증설한다 뭐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요구사항, 국민들의 목소리 이걸 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글쎄요, 이제 네.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예. 참 충격적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이게 뭔가 조작되고 유도되는 그런 참사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극우 유튜버나 할 만한 소리를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침울합니다. 침울하고요. 이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운영위에서 뭐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아까 의혹들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운영위 전체 회의 현장을 보시면서 질의응답 보시면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많은 파문이 일었던 게 바로 이제 카톡방 공개 아니겠습니까? 골프 모임을 주선하는 카톡방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 2차 주가 조작 사태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뭐 공범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 이모 전 대표 뭐 다 나왔잖아요. 이종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모 대표까지라고 이종호 전 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임성근 구하기에 이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나섰던 이유가 그런 어떤 구명 로비 라인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 의구심 이게 좀 제기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기현 변호사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최혜병 사건과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 특검끼리는 서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만남, 그리고 이제 그 수해 현장에서 한번 만났죠. 만나서 이제 철저하게 대응하라, 뭐 이렇게 지시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상당히 사령관이 눈앞에 보였겠죠. 대통령이 면전에서 이번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서는 사령관이 눈앞에 어른거렸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를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고 그게 이제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론 났는데요. 그 위에도 보면 뭐 카톡방 골프 모임 카톡방 공개도 있지만 또 이제 뭐 다른 이 방송에서 나온 유일임과의 이제 관계 또 이게 또 임성근, 유일임, 김건희로 또 이어지는 뭐 그런 의혹들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라인들이 지금. 그래서 의혹이.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유희림 위원장. 이분하고 경주 문화 엑스포인가요? 그때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경주 엑스포 거기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또 포항 1사단 임성근하고 이제 또 업무 협약을 또 맺더라고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이제 점점 김건희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군구조를 이해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권력이 움직이지 않고는 임성근 구하기에 이렇게 열을 올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300~4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장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군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원스타 투스타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 안보실이 관심을 갖는다, 대통령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김건희가 뒤에서 임성근 구하기에 활약을 한 게 아닌가, 김 여사가 활약한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점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류일임 그다음에 임성근 두 사람 사진 찍은 거 이게 좀 공개가 돼가지고 그런 의혹도 좀 불거져 있고 류일임 당시 경제엑스포 대표가 다 알고 뭐 대통령 부부를 뭐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아니면 블랙펄 인베스트 그 대표 라인 여러 가지 라인들 의혹이 좀 있는데 분명한 건 너무 이례적인 것이고 이례적이죠, 상당히 절박하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구명 운동에 나섰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성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도 이제 사성 장군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된 마당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병대 사성 장군이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약 7년간 사성 장군이 존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공약으로 해병대 사성 장군 만들겠다 임기 내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었죠. 합참 차장을 육군 사성 장군을 앉히잖아요. 그동안 삼성 장군이었던 자리를 육군 강호필 장군을 진급시켜서 앉히고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임성근이었던 거죠. 그 수순대로 가고 있었던 찰나였죠. 그러다가 이제 최혜병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어그러지고 권력이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은 반드시 나는 살아야 되고 줄대기에 나섰던 거고 거기에 이제 정점에 김건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이제 골프 기록도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확보를 했는데 골프를 열심히 친 것 같더라고요. 선수급으로 치고 있는 거는 그것도 이제 뭐 지휘관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휘관들이 골프를 칠 때는 부대원들하고도 참모들하고도 치긴 하지만 외부 인사들을 많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접대 골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고 제가 봤을 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뭐 갖고 있다라는 게 뭐 이번 입법 청문회에서도 드러났고 그동안의 최혜병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자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유를 들어서 거부당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회적인 전략을 좀 쓰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그 명단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랑 쳤는지는 받을 수 없었군요. 자료를.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이제 거부한 거죠. 해군본부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골프를 자주 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 최혜병 사건 터지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1년간 이제 46회니까 주 1회 정도 쳤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과도하게 많이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카톡방에서 보도된 걸 보면 내용을 보면은 1사단에서 초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병대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런 거를 제가 군복 입었을 때도 목격을 했고요. 그냥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지만 부대 지휘관들이 뭐 누가 온다, 정치인, 누가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돼서도 JTBC 보도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과연 어떤 인물들하고 골프 라운딩을 했는지 확인차 이제 자료를 바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특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검이 중요한 이유고 또 뭐 나오진 않겠지만 또 이런 유일임이 나온다든지 뭐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얘기를 그동안 많이 나눴는지 그거 알면은 구명 로비가 어떤 선을 타고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중요하다. 자, 이제 일단은
아마 내일 정도에 최혜병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면 또 재표결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 움직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8명을 이제 8명을 설득해야 되고 양심적인 국회의원 8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등원 거부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단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이 난관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동훈 발 또 특검이 있잖아요. 한동훈 발 이제 특검에 대해서 물론 조건을 걸었죠.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하는 인물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걸긴 했지만 그래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발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지하는 의원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한동훈은 이제 이명박 때 BBK 정호영 특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그 정호영 특검에서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고 하는 건데 정호영 특검이 이제 2008년 초에 특검 결과를 내놓으면서 검찰이랑 똑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욕 안 먹고 이 전국을 좀 뚫고 나가보려고 하고 뭐 이런 일석이조의 포석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나쁜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의도가 이제 읽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민심, 그 국민 눈높이를 계속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최혜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민들 바라볼 때는 뭐야 왜 민심하고 다르게 가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말장난으로 끝날지.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저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다. 서로 이제 뭐 공생 관계인데 그게 친화적 공생이든 적대적 공생이든 간에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윤으로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뭐 민심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 20%의 일반 여론을 의식한 전 발언이라고 보고요. 과연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누는 창끝 그게 과연 날카로울까요? 그런 것들을 다 노리는 그런.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뭐 우리가 진정서 느끼려면 바로 뭐 발의하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내가 대표가 되면 뭐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럴 거면 뭐 말로 왜 지금부터 꺼내고 그래?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위한 20%짜리 20%짜리 그런 얘기다. 그 발언이다. 그 발언이다. 자, 최혜병 특검법 저희 내일 이제 통과될 거기 때문에 지켜보고 앞으로의 흐름 결국 국민의 여론이 또 어떻게 들끓느냐. 그래서 지금 저는 변수는 결국은 이거라고 보여져요. 청원. 최혜병 특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국민의힘을 와해시키는 그거는 결국은 국민청원이라고 봅니다. 국민청 아마 이제 80만을 넘고 이게 절대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저희 컴퓨터 저희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접속자가 많아서 대기 중이다라는 화면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 뭐 31분에서 또 36분으로 늘었네요. 잠깐 나갔다 들어왔나 봐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튕겨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15분 전, 한 20분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8만 명 정도가 79만 7천 명. 7월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79만 7,608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80만, 100만 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네. 결국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윤 대통령이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 나와서 증언하는 거 보면은 답변하는 거 보면은 윤 대통령 생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넘어가면은 확실히 대통령은 어쩔지 몰라도 네. 그 참모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두려워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두려워할 것이다. 거기서 100만 청원이 몇 만까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혜병 특검법의 재표결도 결과 달라질 수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요한 그럼 지금 시점이네요. 국민 청원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시스템 보강을 빨리 서버 증설 빨리 해서 이뤄내야죠. 우원식 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법청문회에서도 봤지만은 일단은 더 이상 뭐 더 나올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특검으로 가야 나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제 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증인들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통령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불러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자체도 많아지는 거고 이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하고는 또 다른 행태가 될 거고요. 국정조사도. 그리고 이제 뭐 핵심 당사자들인 뭐 박진희 뭐 군사보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검찰단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집단항명 수계와 관련된 혐의를 덧씌웠던 뭐 고석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인들 서울대 법대 육사 서울대 법대 사시 사법고시 패스한 라인들 이런 라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인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은 뭐 이종섭, 이시원, 뭐 임기훈 이거에 불과했지만 뭐 이제 경찰청 관계자들도 나와야 되는 거고 상당히 이제 판 자체가 커지는 거죠. 물론 특검은 뭐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정조사도 강제성은 띠고 있지만은 그래도 특검은 수사니까. 그래서 이건 조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핵심 관계자들이 말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겠죠. 뭐 골프 모임과 관련된 것도 이제 기획했던 것도 튀어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골프 모임을 주도했던 경호처 그런 인물도 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이제 봐야 될 부분 그동안 가려진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 정말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글쎄요 지난주에 보니까 해병대 예비역 단체 또 이제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를 또 열었더라고요. 요즘 뭐 김홍국 씨가 나와가지고 진보 예비역 해병 예비역은 처음 본다 뭐 최상병 사건 그만 들이대라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역효과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렇죠. 완전 역풍이고요. 뭐 해병대 뭐 이렇게 약간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후배 동료가 이제 그렇죠. 순직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좀 입을 다물어라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입을 다물어라. 자 저희가 오늘 부승찬 의원 좀 말씀 좀 오래 나누고 싶은데 운영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 회의도 있고 또 준비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전 회의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또 짤지.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질의할 때 이게 좀 연속성이 있게.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타겟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질의한다라고 하면 그게 좀 연속되게 이어지게. 왜냐하면 질의 시간은 한 사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팀 플레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팀 플레이는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요. 그래요? 저는 그냥 오로지 대통령실 이전이라 7개 법을 위반한 행위라 저는 이게 상당히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계속 갖고 있는 거라 저는 그냥
1년 내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만 그냥 알겠습니다. 한 명만 때리겠습니다. 최혜병 이전만. 특검 국정조사와 관련돼서는 뭐 거기 뭐 아마 특위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거기서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밝혀낼 건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이번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게 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사실 대통령실 이전도 저희가 이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또 흐지부지 묻히고 이슈로 덮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체 무응답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안도 중요하니까 용산 이전할 때 과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어떤 게 있었고 대통령실 답변까지 들어본 시간 저희가 잠시 뒤 10시부터 부승찬 의원의 질의도 현장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짧게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길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